당시 공자인데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면 뭐가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 저희는요, 왜 그 요즘 가치 소비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소비를 한 데 있어가지고 의미를 담아서 소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공부하실수록 그게 적립이 됩니다. 정리이 되어가지고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 다 쓰고 있거든요. 이제까지 누적 액수가 한 4억에 가까운 그 정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얘기했죠. 사랑의 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고액 기부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열심히 공부하시면 뭐 그래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광고 수익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중에 일부를 또 좋은 거에 쓸 수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면 이게 누군가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가치 소비를 한번 이곳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면 모두 기부자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 고대 문화, 문화 파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고대가 이제 끝나가는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 파트가 참 재밌더라고요. 특히 한능검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지만 뭐 사회나 경제 파트에서는 거의 문제가 나오지 않고 정치와 문화 쪽에서 압도적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문화가 또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할지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문화는요,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어느 시대에 있구나. 뭐 요 정도만 아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려운 고유 명사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어느 시대에 있었다. 요 정도만 아시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먼저 이 고대의 유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가 이게 조선시대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정말 그 유교의 역사가 굉장히 길구나. 뭐 사실 지금도 우리의 어떤 시선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그 행동 양식들은 굉장히 유교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먼저 고구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복습하는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교육기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유교를 가르치는 교육기관. 자, 먼저 했습니다. 광개토시대가 있으려면 바로 이 뼈를 깎는 개혁의 시대가 있어야 된다. 고구려 개혁의 군주 누구였습니까? 바로 소수림 왕. 네, 이 소수림 왕이 태학을 세웠다라고 설명드렸죠. 기록상, 문헌상 최초의 대학의 형태가 바로 이 고구려 소수림 왕 때 대학이 되겠습니다. 중앙교육, 지금은 일종의 대학이에요. 자, 지방엔 뭐가 있었냐면요. 경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경단. 자, 이 경단은 아마도 장수왕 평양천도 이후에 각 지역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곳에서는요. 유학뿐만 아니라 무도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런 그 경당이라고 하는 게, 이 경당이라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근대 가시면 이 원산학사라고 있어요. 원산학사. 네. 우리나라 근대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산학사에서도 이렇게 문과 무를 같이 병행해서 가르치는 뭐 체육활동이 되겠죠.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유학을 가르치는 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운동하지 않는다. 이게 칼 쓰는 거 이거 별로 이렇게 학교에서 안 가르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선시대 어떤 사고방식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고대에 가니까 문과 무를 이렇게 같이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의 성균관 여러분들, 이과 쪽 그거 가르치지 않아요. 어디 양반이 그런 걸. 그렇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고구려 보면 되고요. 백제 한번 볼게요. 백제. 여러분들 뭐 백제는 문화강국 백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벌써부터 이렇게 박사들이 있어요. 박사. 뭐 오경 박사라고 하는 것은 뭐 유학 그 책들이 되겠죠. 뭐 도너, 뭐
뭐 논어, 맹자 뭐 이런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을 아우른 5개의 경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한 박사들이 있고 의학 박사, 역 박사, 뭐 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달력 같은 거 그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문학이 발달하니까 이런 어떤 그 유학이 발달하니까 이것을 일본에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들. 당시 고대만 해도 그 문화의 어떤 흐름은 중국을 통해서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문화의 어떤 발달이 있었거든요. 재밌는 게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나선 그 문화의 흐름이 중국, 한반도, 일본 이쪽 문화의 흐름이 바뀌어요.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는 서양, 일본, 한반도 완전히 화살표가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중국, 한반도, 일본으로 가는 것이 서양, 일본, 한반도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다가 여러분들 왕인이라는 사람이 논어와 천자문을 알려주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 당시에 제가 그 앞에서 백강정도 설명드렸지만 백제와 일본의 관계는 정말 그 긴밀한 관계.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시선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될 모습이겠지만 백제와 일본의 관계는 정말 긴밀한 그런 관계가 있었다. 일본은 백제에 군사력을 제공해 주고 백제는 일본의 문화, 선진 문화를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유학이 발달했다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뭐 유학이 발달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글을 잘 쓰겠지 뭐. 그 잘 쓴 글이 부여에서 발견됐어요. 비석에 사택지적비라는 건데요. 아주 유려한 문장으로 쓰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부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딘지 아시죠? 예, 부여가 되겠습니다. 삽이죠, 삽이. 여기서 사택지적비가 또 발견되기도 했네요.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다. 가만히 있어봐. 부여가 뭐가 볼 수 있지? 정림사지 5층 석탑 볼 수 있다. 부소산성, 낙화함, 삼천궁녀 다 부여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백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신라 볼게요. 자, 신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학이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임신년에 뭐 기민년 뭐 이런 연도가 있잖아요. 그 임신년에 기록을 한 거예요. 뭘 기록했냐면 신라의 청춘들이 우리 열심히 공부합시다. 언제까지 이걸 끝냅시다. 뭐 이런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 아닐까? Study with me. 요즘 이렇게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우리 같이 공부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댓글에 이제 저는 여기까지 할 겁니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이제 기록으로 남으면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이제 이걸 돌에다가 새겨 넣은 거지.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가 없으니까 돌에다가 Study with me. 어디까지 언제까지 뭐 이런 거 적어놓은 거죠. 그게 딱 발견됐네. 이 당시 청춘들은 이렇게 공부를 했군. 이렇게 하면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흔적을 많이 남겨두세요. 다 역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랑도의 세속 5개, 세속에서 지켜야 될 5가지 계율. 뭐 화랑도 대표적인 뭐 임전무퇴, 싸움에 임했을 때 퇴각하지 않는다. 또 살생유택. 근데 이것도 참 모순인 게 이 신라는 이제 법흥왕 이후에 불교가 공인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부터 이제 불교의 나라가 되는데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지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화랑도의 세속 5기를 보면 살생유택이에요. 살생을 할 때는 택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나 죽여서는 안 되고 죽일 사람만 죽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쩌면 이것도 모순 아닌가? 이게 살생을 금지한 나라에서 살생유택.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전쟁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니 이게 싸우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안 싸우고 우리 망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세속에서의 지켜야 될 5가지 계율, 원광법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들도 있다라는 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임금한테는 뭐 충성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유학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유학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통일신라 한번 살펴볼게요.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죠? 대학 교육기관 고구려에 태학이 있었고 발해에 주자감이 있었고 그리고 신라에는 통일신라에는 국학이 있었다. 신문할 때 이제 국학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신하들이 왕한테 자발적 복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유학을 가르치는 임금에게 충성할 것이다. 할 것이야.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그런 국학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신문왕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었던 누구? 육두품이죠. 설총 이란 인물이 이렇게 화왕계를 써서 올렸다. 이것도 제가 다 설명드렸고 설총 누구의 아들? 원효의 아들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시대의 신라와 통일신라의 신라를 이렇게 거치면서 활약했던 인물이 있는데요. 이 강수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외교문서 잘 써요. 잘 써야지. 외교문서 잘 써야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문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 방, 인, 문, 표 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청하는 거예요. 방, 놓을 방자 풀어달라는 거예요. 풀어줄 걸 청한 거예요. 누구를? 인문을. 김인문입니다. 김인문. 김인문은 누구냐면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뭐 어찌 보면 뭐 당나라에 뭐 공부하러 가긴 했지만 뭐 거의 인질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는데 잡혔던 적이 있을 때 그 김인문을 풀어달라고 청하는 그런 글을 황제에게 올리거든요. 결국은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글을 잘 썼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청방인문표라고 하는 거 강수의 외교문서 중에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요게 정답 선지로도 쓰였어. 정답 선지로도 청방인문표 누구? 강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김대문. 이 김대문은요 굉장히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글들을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화랑세기. 그 다음에 화랑들의 어떤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승전. 아주 그 유명한 승려들, 스님들. 한산기. 여러분들 그 신문학 때 구주 오소경이 정비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구주 중에 굉장히 넓은 주가 한산주예요. 그래서 이 한산주에는 지방군, 구서당 10정이잖아. 원래 한 주마다 하나의 정이 배치가 되는데 한산주는 넓어서 2개의 정이 배치된다. 그래서 구서당 9정이 아니라 구서당 10정이 된다고 했을 때 그 한산주. 그 한산주에 머물면서 썼던 기록들. 이런 것들 이제 김대문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이제 이거 신라의 어떤 그 문화, 신라의 어떤 풍습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신라가 이제 고립되어 있잖아요. 고립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정체성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김대문이 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이런 글들을 보면요 신라 중심의 입장에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모습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우, 통일신라 쪽에 진짜 특히 이제 이 유학자들 중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육두품 출신이잖아요. 육두품. 그죠? 유학자들 중에 바로 이런 육두품들이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해요.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해가지고 통일신라 초기에 이렇게 유학을 좀 발달을 가져오는 유학의 발달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통일신라 말에 여러분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독서 3품과라고 하는 건데 이 독서 3품과는 바로 고려시대 때 최초로 시행되었던 고려 광종의 과거제, 고려 광종의 과거제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광종은 과거제를 시행했잖아. 근데 그와 유사한 모습들을 이미 통일신라 말기 원성왕이 시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통일신라 말기 정책 상황이 어떻죠? 중앙에선 진골 귀족 간 왕위 다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지방에 호족, 성주, 장군 칭하는 호족들이 성장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왕이 귀족들한테 야 너희들 이제부터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 책 읽어. 책 읽는 거 가져오면 거기에 이제 글을 쓰면 내가 이거 평가할 거야. 여러분들 평가 좋아하세요? 평가 안 좋아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교원 평가라는 게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저희 반 아이들한테 너네들이 나를 평가한다고? 아,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거 근자감이라 그래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근자감? 네. 이런 게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간에 평가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죠? 너무 웬만했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평가하는 거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누가 누구를 평가해? 그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AS를 이렇게 제가 신청해서 이렇게 왔다 가시면 꼭 본사에서 전화 와요. 기사님 어떠셨냐고. 아우, 또 굳이 아니 저는 이게 무조건 만점이다 말씀을 드리지만 서로 좀 이렇게 좀 서비스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제가 낸 비용에 그분들의 그 인건비에 대한 서비스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너무 과하게 친절한 것도 오바야. 너무 그런 걸 기대하는 것도 저는 오바다. 그냥 커피 사러 갔어. 그냥 커피 주면 돼요. 거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웃으면서 감사하죠. 좋긴 좋은데 그것도 굉장한 감정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걸 많이 기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주 기분이 아주 나쁘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가면 되잖아. 그죠? 어쨌건 간에 이 원성왕이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귀족들한테. 좋아하겠어? 싫어하지. 그래서 이름이 원성왕이에요. 원성을 많이 들었어요. 기억되지? 믿는 건 아니지. 그래서 원성왕은 아니야. 네. 어쨌건 이 원성왕 때 독서 3품과 그러니까 책을 읽으라 이거지. 그래서 거기서 1품, 2품, 3품으로 점수 주겠다. 1급, 2급, 3급 뭐 이렇게 주겠다 이거지. 과에 따라가지고 근데 결국 이거는 시행되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시험을 봐서 관리를 뽑는 제도가 과거제도거든요. 이게 이제 고려시대 광종 때 와서야 비로소 시행이 되더라라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통일신라 말기 대학자, 통일신라 초기라면 뭐 이런 인물들, 뭐 설총, 당수, 김대문 이런 인물들을 좀 들을 수 있다면 통일신라 말기는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죠. 이게 다 했어. 누구야? 우리 할아버지 경주 최씨, 육두품, 시조, 최치환. 네. 너무 특정 인물을 제가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치환 같은 이 경주 최씨 집안이 참 똑똑한 집안이에요. 나 참네. 네. 똑똑한 집안이에요. 나 근데 확실히 이 집안은 아닌가 봐. 머리가 너무 더럽게 나빠. 어쨌건 그 당나라에 그 외국 유학생들을 보는 과거제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빈공과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합격을 했다라고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황소의 난, 당나라에서 황소의 난이 벌어졌을 때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을 써가지고 이걸 보고 침대에서 떨어져서 황소가 죽었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토황소 경문으로 유명했고요. 또 개원별경이라는 글을 남겼다. 요거는 이미 여러분과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해운대, 부산의 해운대, 해운이 뭐 또 이 최치원의 자라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해운대가 아주 경치 좋다라고 해서 거기에 해운이라고 최치원 직접 글을 남겼다. 네. 요즘은 이렇게 자연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새기는 거는 이제 범죄입니다. 이 당시 이분들은 이렇게 자연에다가 이렇게 돌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새겨놓은 걸 잘하셨거든요. 해운이라는 글자가 남겨져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발해는 주자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그 교육기관들이 고대에 있었다. 이 당시에도 굉장히 그 고대에도 그 유학을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네요. 그죠? 자, 요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냥 비슷해요. 우리의 삶과 비슷한데 다만 이름이 좀 다를 뿐이야. 그 당시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유학 공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와 도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